경매스쿨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염희입니다. 오늘은 농지를 가지고 오긴 했어. 농지를 가지고 오기는 했는데 이 농지가 누가 봐도 농지는 아니야. 그런 거 있죠. 근데 누가 봐도 농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에이 뭐 또 산에 나무 많이 자란 농지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와 좀 정반대인 농지이긴 하지만 뭐 옛날 말로 하면 둔벙, 지금으로 하면 좀 저수지쯤 그런 모습으로 되어 있는 농지를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왜 받았대요? 그걸 왜 받았는지는 이제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게 이번 주제군요. 간만에 해서 좀 감이 좀 떨어졌어요, 제가. 어떤 물건인지 같이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타경 64965 사건이고요. 소재지는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대자동입니다. 동에 있는 농지네요. 일단 동에 있는 농지는 그만큼 희소성이 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이런 농지는 볼 줄 아는 사람만 보는 거니까. 용도는 답이고요. 지목이 답이니까 농지인 거죠. 그렇죠. 그럼 농지증도 필요하겠네요. 당연하지. 면적이 637평, 그리고 감정가가 6억 1천만 원 정도인데, 와, 많이 떨어졌네요. 24% 떨어져서 1억 4천7백 정도까지 유찰된 상태에서 7명이나 입찰했어요. 7명 입찰을 했는데, 올패스반 회원분께서 1억 8천2백만 원 정도를 써서 낙찰을 받았습니다. 이 낙찰 가격만 놓고 보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심을 했는가가 보여. 보통 저렇게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최저가에서 얼마를 더 쓸까? 맨 그 연구만 하잖아. 그렇죠. 그런데 이런 물건의 낙찰 가격은 전회차에서 얼마만큼을 떨어뜨리냐가 핵심이지 최저가에서 이미 이런 생각한다는 것 자체가 낙찰에서 멀어지죠. 그렇죠. 토지 연계획을 보니까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자연녹지 지역이고, 현황 유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유지는 이제 물이 고여있는 땅을 유지라고 하죠. 고양동 운동장 북서측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항이 지적도상 맹지이고요. 그래도 북측으로 3m 내의 포장도로는 개설되어 있고 개발제한구역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런 농지를 볼 때는 솔직한 말로 얘기해서 저런 개발제한구역이다, 개발제한구역이 아니다 이런 것을 따질 필요가 없어. 우선 농지로 바꿀 수 있냐 없냐 여기에 핵심을 잡아놔야지 개발제한구역이 아니고 건축도 할 수 있고 또 폭 4m의 도로도 잡혀 있고 뭐 이런 걸 계산하면 그런 농지가 왜 나오냐고 여기에. 그렇죠. 그런 농지는 그냥 일반 부동산에 내놔도 매매로 잘 팔리는데 굳이 경매에 나올 리가 별로 없죠. 그러니까 경매에 나왔다라는 것은 뭔가 하자가 있으니까 나오는 건데 그 하자를 에이씨 이런 땅 못 들어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설령 그런 땅이 경매에 나왔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24%까지 유찰될 일이 없죠. 그런 땅은. 자, 그리고 여긴 좀 특별한 게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과거 낚시터로 이용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덕양구 사실조회 회신 결과 1998년 2월 4일에 농지 전용 허가 사실이 있었다. 허가와 조항을 보면 개발행위 허가이고 전용 목적이 양어장, 그러니까 낚시터로 사용하기 위해서 지금 전용 허가를 냈다는 뜻인 거죠. 그렇지. 사진을 보니까 이게 그 3m 도로이고요. 여기 물이 고여있는 이쪽 땅이 지금 경매로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게 크지는 않지만 약간 산속에 묻힌 아담한 낚시터였지 않나 싶어요. 나는 낚시터로 했었을 때도 꽤 잘 됐을 것 같아. 첫 번째 이유가 근접성이 좋아. 저렇게 도로가 딱 접해 있는 낚시터가 얼마나 돼 있어서. 그렇기도 하고 여기 일산 쪽하고 가까워요. 고양시 쪽하고 가까워서 차로 뭐 한 20분? 30분 쪽이면 다닐 수 있는 곳이라서 저도 여기 낚시터를 한번 검색을 해봤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이 블로그 같은 걸 보니까 약간 아지트처럼 또 이렇게 좀 조용한 곳을 찾는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었던 곳이더라고요. 소위 말해서 매니아층만 이용할 수 있는. 그렇죠. 딱 그렇게 보여.
낚시터로 사용했다가 이제 안 한 지는 좀 된 것 같아요. 보통 여기 이제 좌대 같은 것도 설치되어 있고 하는데 시설물은 다 철거되어 있고 이렇게 좀 잡풀만 좀 나 있는 상태네요. 경매에 나왔으면 이미 누가 손을 대지 않았을 것이고 또 손을 댄다 한들 얼마나 애정이 있겠어. 자, 그리고 여기에 이제 현수막 설치를 해놔서 여기 낚시나 뭐 물놀이 같은 거 하지 말라 위험하니까 그렇게 써놓은 것 같고요. 이런 데가 다 지금 시설물이 있었던 자리 같아요. 입지를 보니까 이쪽으로 큰 길가가 있고 뭐 식당 같은 것도 있고 조금 안쪽으로 들어온 안쪽에 있는 땅입니다. 앞에 운동장이 있네요. 저런 것들이 어느 정도 어우러져서 다시 낚시터를 하든지 아니면 농지로 바꿔서 농지연금을 활용하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어느 정도는 이익을 뽑을 수 있다고 생각이 돼. 이 땅은 처음에 농지증 신청하는 것부터 조금 힘들어 하셨어요. 당연하지. 왜냐하면 저 물속에 어떻게 농사 질 거야? 네. 그러니까 이 담당자도 똑같아요. 어떻게 농사 질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이 낙찰 하신 분은 어떻게 설명을 했냐면 물을 일정 부분 빼고 거기에 연농사를 짓겠다. 연근 농사를 짓겠다. 연근은 물에서 이렇게 자라는 거니까. 그거 아이디어네. 그렇게 해서 농지증을 제출하고 농지증을 받아서 매각허가 결정까지도 받았습니다. 아마 저기에서 농지증을 받은 사람이 몇 안 될 수도 있고 아마 농지증 때문에서라도 포기한 사람도 상당히 많을 것 같아. 그렇죠. 약간 이제 그런 생각을 좀 벗어나야 된다는 거죠. 저희 영상을 보면 산을 밀어서 농지로 만들어서 농지연금 하신 분도 있고 또 농사 짓기 힘든 땅도 좀 개척해서 농지연금 하신 분도 있는데 이 물은 어떻게 할지는 아무도 생각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거를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그런데 이제 이런 사례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또 이 저수지가 기본적으로 본래가 저수지였던 데가 아니잖아. 충분히 물을 빼고 흙을 메워서 연근 농사를 짓든 아니면 일반 밭이나 논으로 바꿔놓는 것도 크게 어렵지 않다라고 봅니다. 자, 이 사진은 예전에 낚시터를 했던 사진이거든요. 깔끔하죠? 상당히 깔끔하지. 네, 깔끔하게 여기 이제 관리소 같은 것도 있고 주차장도 이쪽으로 써서 이렇게 낚시터를 쓰고 있었는데 이 사건을 보면 공유물 분할을 위한 경매거든요. 그러니까 공유자가 여러 명인 사건이었어요, 원래. 그래서 공유자 중에 이제 누군가가 이 낚시터 운영도 좀 못하게 막고 그래가지고 이 낚시터 운영하신 분이 낚시터 이제 포기하고 다른 낚시터 운영하러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됐으니까 이게 경매로 나왔지. 그렇지 않았으면 아마 경매 물건에서 이런 물건을 만나기는 쉽지 않았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 받으신 분은 대출도 받았습니다. 원래 이 농협에서는 그 경작지 형태로 안 되어 있으면 대출이 안 나오거든요. 그럼. 저도 몇 군데 여쭤봤는데 유지인 상태에서는 담보물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농협에서 대출은 못 받고 또 다른 금융권에서 해서 이번에 대출을 실행해서 잔금을 하시겠다고 준비를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우리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연꽃을 심고 또 연근을 수확을 해서 농지연금도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외의 어떤 매도 방식도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긴 하거든요. 일단은 소유권 정리가 싹 다 되어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굳이 연근 농사를 지을 이유도 없고 또 저기에 있는 물을 다 빼서 뭔가 농지로서의 활용 능력을 키워놓을 필요도 없고 주변 여건에 맞춰서 또 소유자가 다시 낚시터 하면 안 돼? 이런 방법도 생각해 볼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12월 되면 시행령 바뀌면서 그 체리형 쉼터라고 새로 할 수 있는 행위가 생겼거든요. 농막은 6평까지 시설물이 가능한데 농막은 숙식이 안 되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정화조도 안 되는데 체리형 쉼터인 경우에는 10평까지 가능합니다. 시설물이 10평까지 가능하고 또 숙식도 가능하고 또 정화조 설치까지 가능하거든요. 그런 게 가능해지면 이제 이런 농지에 대한 수요도 좀 조금 늘어날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쪽에다가 체리형 쉼터를 하나 짓고 약간 프라이빗한 자기만의 낚시터를
사용할 만한 정말 낚시 매니아들은 관심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매니아들은 음. 그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돈을 아까워하지 않아. 그렇죠. 이게 낚싯대 그 하나만으로도 뭐 2, 300만 원짜리, 릴도 1000만 원 이상짜리도 있거든요. 충분히 저는 가능하다고 보고요. 또 여기 사진 보면 여기 낚시터가 하나 더 있거든요. 독립 손맛 낚시터. 이런 데 매니아층들 만나서 광고도 여기다 좀 하시고 하면 이 안에 있는 낚시터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 아니면 뭐 친구들하고 쓸 수 있다? 아니면 본인이 나중에 다시 전용 허가를 내서 낚시터를 뭐 운영할 수 있다? 그런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저는 매매할 수도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농지연금은 솔직한 말해서 장기적인 계획인데 단기적인 계획으로 이득을 내고 이 땅을 매매한다라고 하면 이런 방법도 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눈에 보이는 그 현황에 너무 매몰되지 말고 조금 더 이 뇌를 말랑말랑하게 해서 생각을 하면 여러 가지 출구 전략이 보인다는 거죠. 우선 말은 이렇게 쉽게 하는데 이런 정도의 사고가 들어가려고 하면 물건을 굉장히 많이 봐야 되고 또 그 물건을 보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은 어떤 식으로 출구 전략을 짜는지 추적 관찰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떤 물건이든 많이 보고 많이 겪고 또 많이 뭔가를 배우고 해야 좀 나아지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